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진행 절차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1강좌 13강이고요.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이 그 정비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추진위도 설립되기 전에 이미 나온 그런 계획인데 추진위 설립해가지고 조합 설립해서 열심히 정비사업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전 단계에서 사업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간 250여 개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조합 관련해서 자문 또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정비사업 절차도를 보면 여기 두 번째 이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라는 게 나오죠. 이 단계입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가 제가 설명드릴 키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조만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고시되는 정비계획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포함될 사항, 세 번째 실제 고시 내용인데 서울에 있는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중앙에 나홀로 소송이 보이고 그 왼쪽에 재건축 재개발의 1강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 전 단계인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각 해당 구역별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이런 게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든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물에 내가 살고 있는 건물, 주택이든지 사무실이든지 한 부분이 빗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손상이 돼서 얼룩덜룩 죽겠죠? 그리고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환기통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그러면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수리 전문가, 이제 시공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불렀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젖어서 망가졌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보수해야 할 그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정비해야 할 구역인 정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하는데 이 구역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먼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정비할 건지 계획 수립하는 것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동시에 거의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빗물에 젖어가지고 얼룩이 이렇게 졌다면 그 부분을 얼룩진 부분만 이렇게 곡선으로 해가지고 딱 도려내가지고 벽지를 새로 붙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를 왕창 이렇게 새로 붙입니까? 왕창에서 붙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할 적에도 이렇게 복잡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뚝뚝 잘라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해야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령 해설집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9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넣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그리고 2022년 6월 10일 날 새로 신설된 것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분담금이 대충 어느 정도나 나올지, 그리고 그렇게 나오게 된 산출 근거가 뭔지를 정비계획안에 포함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소유자들이 보고 정비계획이 발표된 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면 좀 돈을 벌겠구나 안 벌겠구나, 내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데 미리 정비계획 단계부터 알아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다 변경됩니다. 일단 그 당시에 대략적인 추산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네 번째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그리고 건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인데 이 용적률과 높이에 관한 계획이 이미 정비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구역에서는 용적률 얼마, 청수 몇 미터까지 이미 정비계획에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보면 아파트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일곱 번째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아파트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법령해설집에 보시되 실제 고시된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16일 날 서울시보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다음과 같아 있어요. 먼저 정비구역 지정 조서에 보면 이제 구역명을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가지고 이제 24만 3,552제곱미터를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추정 비례율이 100.47%라고 나와요. 이 추정 비율이 100.47%인 게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날 때 감정 평가한 금액이 20억짜리면 20억 곱하기 0.00 그러니까 100.47%를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20억짜리 같으면 20억 곱하기 어떻습니까? 0.10047을 주니까 1.0047을 곱하니까 거의 비슷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비례율을 추정 비례율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서 보시면 아파트에 보면 31평형, 30억, 4평형 이렇게 기존 세대가 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추정 분담금 산정 방식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3.3제곱미터 평당이죠. 이게 뭐죠? 7.700 천원이니까 770만 원. 일반 분양가는 7,700만 원입니다. 7,700만 원을 계산으로 해서 했고, 평당. 그 다음 추정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쭉 보시면 이제 추정 분담금 산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시설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세대수를 60제곱미터 이하를 1307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를 1636세대, 그리고 85m 초과를 2835로 해가지고 총 5778세대를 하면서 공공주택도 이 안에 이만큼 포함되어 있도록 나온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혼합계획도 들어가 있고, 도면을 보면
큰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양쪽에 위치하고 중간에 도로를 하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통과도로를 만들어서 보행도로를 확보하겠다 정도까지만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고시를 다운받아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추정 부담금도 나오고 이렇게 뭐도 계획도 나오고 하는 거구나. 대신 용적률하고 높이가 정비계획에 정해지게 되면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변경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데의 정비사업 계획이 나는 거 보면 비례율이 한 80% 정도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억짜리, 너무 큰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 자산을 인정해 줄 때 8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 20억짜리를 16억밖에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초창기 때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비사업 진행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제2강좌에 가면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이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는 일단 지나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은 밑에 있는 더보기를 치시면은 재생 목록에 가가지고 제1-1강좌를 클릭하면 다른 강좌도 1부터 쭉 뒤에까지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